안녕하세요. 대전수학연구소의 이경석입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특정한 문제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죠. 네, 뭐 예를 들면 함수라고 해도 함수 안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합성함수 부분을 어려워한다든지 또는 유리함수에서도 유리함수의 그래프 부분을 어려워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러한 특정 그 유형을 조금은 심도 깊게 연구를 해보고자 이번 컨텐츠를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주제로서 1학년 학생들이 저 2학기 과정 처음 들어가서 배우는 내용이 대부분이 집합일 거예요. 그래서 집합 부분에서 뒷부분에서 배우게 되는 그 유한 집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연구를 해보고 공부를 해보고자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주제는 3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2개의 집합이 주어진 경우에 유한 집합의 원소를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경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집합이 3개가 주어졌을 때 원소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심화 과정인데요. 마찬가지로 집합이 3개가 주어졌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경우이긴 한데요. 전형적인 방법이 아니고 좀 다른 방법을 이용을 해서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기출문제 풀이처럼 오랜 시간이 걸리는 컨텐츠는 아니고요. 시간이 날 때마다 한 번씩 보면 좋은 컨텐츠가 될 것 같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집합의 최대값과 최소값, 유한집합의 원소의 최대값과 최소값과 관련된 그 유형별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간단하게 개념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유형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집합이 2개가 주어졌을 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집합이 2개가 주어졌을 때 그 두 집합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벤 다이어그램 2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를 A집합이라고 하고요. 다른 하나를 B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적절히 예를 들기 위해서 A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10개라고 하고요. 그리고 B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5개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A 교집합 B라는 건 바로 뭐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 겹치는 부분이죠. 두 집합의 공통 원소예요. 겹치는 부분이 어떻게 되길 원하는 거죠? 지금 최대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원소가 가장 많아지길 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A의 원소의 개수는 10개고 B의 원소의 개수는 5개예요. 규모가 A 집합보다는 B의 집합의 규모가 좀 더 작죠. 자, B의 집합을 조금 크기를 줄여 볼게요. 그러면 자, 직관적으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요 겹쳐지는 부분의 면적이 넓어질수록 A 교집합 B의 원소가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B와 A의 겹쳐지는 부분이 많아질수록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죠, B가.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돼요? 이렇게 B집합이 A집합 안으로 쏙 들어가는 경우가 A와 B가 겹쳐지는 부분이 가장 많은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럼 이 경우일 때가 바로 뭐다?
그렇습니다.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가장 많을 때가 되겠네요. 따라서 자,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가 된다? 그렇죠. 5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최대값이 되는 거죠. 최대값. 그렇죠? 그래서 자, 이제 위로 한번 가볼까요? 선생님이 정리해 놓은 내용이에요. 자, A 교집합 B의 원소의 최대값은 어떻게 된다? 자, A의 원소와 B의 원소 중 작은 값을 가지고 오면 된다. 그렇죠? 지금 선생님이 예로 드는 집합을 보면 A의 원소가 10개였고요. B의 원소가 5개였거든요. 그런데 A 교집합 B의 원소의 최대값은 뭐였다? 그렇죠. 원소의 개수가 더 적은 B의 원소의 개수를 그대로 갖고 와서 5개라고 답을 하면 된다라는 거였죠. 어떤가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최소값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B집합을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려놓고요. 자, 최소값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면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A집합과 B집합이 최대한 멀리 떨어질수록 좋죠. 그럼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자, 이렇게 아예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면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0개, 빵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 문제에서는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답은 0개입니다. 라고 나올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면 너무 문제가 쉬워지니까요. 그래서 보통 문제에서는 이러한 추가 조건이 붙게 돼요. 어떠한 추가 조건이냐? 자, U라고 합니까, 여러분? 바로 전체 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집합의 원소를 뭐 적당히 12개라고 해볼까요? 자, 그럼 이렇게 제한을 걸게 되면은 자, 지금 현재 이렇게 두 집합이 겹치는 부분이 없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A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0개. 그렇죠? B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5개예요. 근데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2개죠. 자, 여러분, 뭔가 이상한 걸 느끼지 않았나요? 자, A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B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면 15개죠. 근데 이게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보다 커져 버렸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언제에서는? 그쵸. 현재 이렇게 A집합과 B집합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B집합과 A집합이 이렇게 겹쳐서 교집합의 원소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왕 겹치는 부분이 생긴 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지금? 최소값을 원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 들어가는 원소가 가장 적어지길 원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어딘가요? 그렇죠. 지금 아까 전에 말이 안 됐던 부분이 자, A의 원소와 B의 원소를 합쳤더니 15개였고 전체 원소는 12개였죠. 자, 몇 개만큼 초과가 된 거예요? 그렇죠. 3개만큼 초과가 된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몇 개만 겹쳐지게 되면은 이 상황이 말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A와 B집합에 겹쳐지는 부분이 정확히 3개가 들어가게 되면은 15 빼기 3, 12개가 돼서 딱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집합과 B집합으로 전체 집합이 꽉 차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자, A 교집합 B의 그쵸 최소값은 뭐가 된다? 그렇습니다. 3개가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위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이에요. 자, A 교집합 B의 원소의 최소값은 뭐다? A의 원소에서요 B의 원소를 더한 후에 전체 집합의 원소를 빼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어떻게 하면 된다? 이 문제에서는 그쵸 10에서 한번 써볼까요? 10에서 B의 원소의 개수인 5를 더한 후에 전체 원소의 개수인 12를 빼준 3이 바로 그렇습니다. A 교집합 B의 원소의 최소값이 된다라는 거죠. 자, 어떤가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이해가를 하셨으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효율적이고 빨리 풀기 위해서는 자,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가 좀 따라줘야겠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A 교집합 B 원소의 최대값은 뭐다? A 원소와 B 원소의 개수 중 작은 값을 가져오면 되는 거고요.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의 최소값은 A 원소 더하기 B의 원소에다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것과 관련된 실전 기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전 시내 D고등학교 1학년 학생 362명을 대상으로 수학여행 장소를 선정하기 위하여 두 가지 안 A, B에 대해 선호도 조사를 했더니 A 안을 택한 학생은 185명, B 안을 택한 학생은 211명이었다. A 안과 B 안을 모두 택한 학생 수의 최대값을 라지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하자. 라지 M 플러스 스몰 m의 값을 물어봤죠. 자, 전형적인 그 두 집합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최대값은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A안을 택한 학생은 185, B안을 택한 학생은 211. 자, 둘 중에 작은 게 뭐죠? 185죠. 그래서 보자마자 뭐다? 그렇죠. 최대값은 185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둘 중에 작은 값. 자, 그 다음에 스몰 m,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185 플러스 211에 자, 전체 인원수 그렇죠. 몇 명이다? 362명을 빼주면 끝난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34가 나오는 거죠. 자, 따라서 정답이죠. 라지 M 더하기 스몰 m은 자, 185 더하기 34가 돼서 정답은 219.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집합이 3개일 때 A 교집합, B 교집합 C의 그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보통 이제 3개를 그릴 때는 그렇죠. 3개가 이렇게 겹치도록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그려주죠. 네. 자, 그런데 그래서 크기를 조금씩 다르게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A 집합이고요. 이게 B 집합이고 이걸 이제 C 집합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를 또 돕기 위해서 각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한번 잡아볼 텐데요. 자,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뭐 10개라고 하고요. B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15개. 그리고 C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20개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자, A 교집합, B 교집합, C 원소의 최대값은 어떻게 될 거냐? 이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그림을 보면 알다시피 지금 A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가장 작죠. 그러면 지금 C 집합의 크기를 가장 크게 할까요? 네, 그리고 B 집합을 조금 사이즈를 가고요. 그리고 A 집합을 크기가 제일 작으니까 그렇죠? A 집합의 크기를 제일 작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잡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을 한다면 자, A 교집합, B 교집합 C의 최대값은 우리가 앞에서 해봤듯이
가장 원소의 개수가 작은 A 집합이 큰 집합에 포함될 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가장 큰 집합이 C잖아요. 그럼 C 집합 안에 B가 들어가고요. 또 그 안에 A가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이때가 가장 A 교집합, B 교집합, C의 원소의 개수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A 교집합, B 교집합 C의 그쵸? 최대값은 바로 몇 개가 된다? 그쵸? 원소의 개수가 가장 적은 A 집합인 1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최대값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어서 A 교집합, B 교집합 C의 최소값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벤 다이어그램을 다시 원상복구 시켜야겠죠. 그래서 뭐 이런 상태에 있다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자, 뭐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최소값 가장 작을 때는 뭐 이렇게 서로 상태죠.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죠. 그런데 이제 보통 문제에서는 절대 이렇게 주어지진 않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추가 조건이 주어지게 돼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뭐 대략 20개라고 한번 정해 볼까요? 20개라고 잡는다면 그렇죠. 자, 다시 이제 모아 볼까요? 네. 절대 이렇게 찢어질 수가 없고 자, 이렇게 이제 모일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 이 부분 A 교집합, B 교집합 C의 최소값의 원소가 가장 적어지길 원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세 집합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A 교집합, B 교집합 C가 최소가 된다라는 건 자, 바로 옆에 있는 요 부분 있죠. A 교집합 B 부분 그리고 B 교집합 C 부분 그리고 A 교집합 C 부분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최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죠. 따라서 모든 원소들이 바로 이 부분에 집중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모든 원소들이 예를 들면 A 집합과 B 집합을 동시에 그쵸? 교집합 부분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B 집합과 C 집합에 동시에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 C 집합과 A 집합을 동시에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자, 지금 전체 원소의 개수는 20개예요. 자, 그러면 A 집합과 B 집합, B 집합과 C 집합, 그리고 C 집합과 A 집합 두 개의 집합을 선택을 한 사람들은 총 몇 명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40명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총 40명이 되는데 자, 여기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자, A의 원소의 개수가 지금 10개가 되는 거고요. B의 원소의 개수가 15개가 되죠. 그리고 C의 원소의 개수가 20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더하면 45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지금 45와 40의 차이인 만큼 얼마만큼 차이가 나죠? 5만큼 차이가 나죠. 이 5만큼이 어디에 있다? 그렇죠. A 교집합, B 교집합, C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야 모순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따라서 우리가 집합이 3개가 있을 때 자, A 집합, B 집합, C 집합,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소값은 어떤 식으로 구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A의 원소의 개수, 자, 위로 가볼까요?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 그리고 C의 원소의 개수의 합에서 전체 원소의 개수의 2배를 빼주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다면 외우도록 하죠. 예, 외우도록 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풀 때 조금은 빨리 풀 수가 있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A 교집합, B 교집합 C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은 A 집합의 원소의 개수, B 집합의 원소의 개수, C 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가장 작은 값, 여기 미니멈이죠. 가장 작은 값을 선택을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A 교집합, B 교집합 C의 원소의 개수의 최소값은 A 원소, B 원소, C 원소를 더해준 후에 전체 원소의 2배를 빼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역시 또 실전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환이가 다니는 학교 근처에는 ABC 세 곳의 문방구가 있다. 순환이네 반 학생 39명을 대상으로 이용하는 문방구를 조사하였더니 다음과 같았다. 자, A를 이용하는 학생은 37명이고요. B는 35명, C는 29명입니다. 자, 순환이네 반의 학생 중에서 3개의 문방구를 모두 이용하는 학생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럼 일단 최대값부터 구해 볼까요? 자, 최대값 같은 경우는 그렇죠. 자, A, B, C 중에서 가장 작은 걸 갖고 오면 된다. 따라서 29명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최소값 같은 경우는 그렇죠. 37명 더하기 35명 더하기 29명에 자, 전체 인원수 39명의 2배를 해서 빼주면 그렇죠. 23명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최대값은 29명, 최소값은 23명이 나온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네요. 자, 이제 집합이 3개일 때 심화 과정입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은 뭐 특정한 공식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문제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기본적인 원칙은 이렇습니다. 자, 문제 뜻에 맞게끔 일단 벤 다이어그램과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문자예요. 뭐 ABC가 됐던 XYZ가 됐던 문자를 적절히 활용을 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긴 말 필요 없이 일단은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밑에 있는 문제는 실제로 수능에 나왔던 기출 문제입니다. 자, 세 집합 ABC에 대하여 자, A의 원소의 개수는 14개고요. B의 원소의 개수는 16개, C의 원소의 개수는 19개입니다. 그리고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10개고요. A 교집합 B 교집합 C의 원소의 개수는 5개일 때 A 합집합 B, 그렇죠. C 차집합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요 문제에 등장하는 집합이 이제 3개가 있죠. 그래서 자, 3개의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당히 자, 3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3개를 그리고요. 위치를 적당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3개를 그린 후에 자, 이 녀석을 A라고 하고요. 얘를 B, 그리고 얘를 C 집합이라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뜻에 맞게끔 원소의 개수를 벤 다이어그램 안에다가 기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A 교집합, B 교집합, C의 원소의 개수가 5개라고 했으니까요. 5개라고 써주고요. 그리고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10개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5개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자, A 원소 14개, B 원소 16개, C 원소 19개라고 했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있죠. 여기서 아까 선생님이 문자를 이용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문자를 쓸 건데요. 문자를 어디에 쓰느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교집합 부분 있죠? 이 2군데가 있는데 이 부분에다가 자, 여기를 이제 x라고 하고요. y라고 원소의 개수를 두는 거죠. 자, 그럼 이제 x, y를 이용해서 나머지 부분 있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또
원소의 개수를 기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A의 원소의 개수가 14개라고 했기 때문에 14 마이너스 5 더하기 5 더하기 y가 되겠죠. 따라서 계산을 해주면 4 마이너스 y가 되겠네요. 따라서 자, 4 마이너스 y를 기입을 해주고요. 자, 같은 방식으로 자, 이 부분 자, b의 원소의 개수는 16개라고 했기 때문에 16 마이너스 5 더하기 5 더하기 x가 되겠죠. 따라서 6 마이너스 x가 되고요. 자, 이 부분은 6 마이너스 x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일단은 문제의 뜻에 맞게 세팅은 다 끝났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게 무엇이냐? C 차집합 A 합집합 B입니다. 자, C 집합은 이 부분이고요. 자, C 집합에서 자, A 합집합 B를 차집합하게 되면 자, 어떤 부분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빗금 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의 원소의 최소 값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자, 지금 빗금 친 부분이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인접하고 있는 요 부분과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최대가 돼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 A 교집합, B 교집합 C는 지금 원소의 개수가 5개로 이미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선생님이 문자로 표시한 X랑 Y가 최대가 돼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X부터 본다면 X의 값을 최대한 크게 잡는다면 어디까지 잡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은 바로 또 이 부분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x를 가장 키운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디까지 키울 수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6까지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6보다 더 커지면 이 부분이 음수가 돼서 말이 안 되는 거죠. 모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x를 가장 키운다면 어디까지? 그쵸. x를 7까지 우리가 키울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y 또한 이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죠. 따라서 y도 어디까지? 그렇습니다. y 또한 4까지 우리가 최대한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C 차집합 A 합집합 B의 최소값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x를 무엇으로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7이라고 생각하고요. y를 4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원하는 빗금 친 부분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되죠? 그렇습니다. 자, C의 원소의 개수는 19개인데요. 여기서 Y 4개죠. X 7개고 A 교집합 B 교집합 C가 5개니까요. 자, 19 마이너스 16이 돼서 그렇습니다. 바로 3개가 C 차집합 A 합집합 B의 최소값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어떤가요? 자,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과 문자를 적절히 활용을 하면 자, 이렇게 좀 어려워 보이는 문제도 우리가 손쉽게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과 유사한 문제, 실전 문제를 한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반에서 2학기 방과후 학교 수업을 희망하는 학생 수를 조사하였더니 국어 과목, 수학 과목, 영어 과목을 신청한 학생이 각각 16명, 18명, 13명이었다. 국어와 영어 두 과목만을 함께 신청한 학생은 4명이고 세 과목을 모두 신청한 학생은 5명일 때 수학 과목만 신청한 학생 수의 최소값을 물어봤네요. 자, 일단 문제의 뜻에 맞게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줍니다. 자, 3개를 그려야겠죠? 자, 적당하게 위치를 잡아주고요. 자,
자, 그래서 자, 지금 국어, 수학, 영어죠. 그래서 이거를 국어라고 하고요. 그리고 밑에를 수학, 영어라고 합니다. 자, 역시 또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맞게 그 원소의 개수를 채워 넣을게요. 세 과목을 모두 신청한 학생이 5명. 그럼 이제 5명이고요. 국어와 영어 두 과목을 신청한 학생이 4명이니까 여기가 이제 4명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를 X, Y 이렇게 미지수로 채워 넣습니다. 그러면 국어 과목을 신청한 학생이 16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인원수가 16-x 더하기 5 더하기 4가 되겠죠. 따라서 7-x가 되겠네요.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요. 지금 영어를 신청한 학생이 13명이라고 했으니까 13-y 더하기 5 더하기 4가 되겠죠. 따라서 4-y가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 자 수학 같은 경우는 18명이니까요. 18-x 더하기 y 플러스 5가 돼서 13-x-y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현재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 수학만 신청한 학생 수의 최소값. 자, 그러니까 바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이 부분이죠. 예. 이 부분의 원소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 지금 색칠한 부분이 최소가 되기 위해선 인접한 부분,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최대가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 부분은 5로서 이미 고정이 돼 있고 즉 x랑 y가 최대가 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x는 언제까지 우리가 치고 올릴 수 있을까요? 최대한 올릴 수 있냐 이런 얘기죠. x는 지금 보면 이 부분 보이시죠? 7-x죠. 그쵸? 따라서 x는 최대한 7까지 우리가 증가를 시킬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y 또한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최대한 4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y의 값은 4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x는 7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자, 색칠한 부분의 최소값은 자, 여기 있죠. 13-x가 7이고 y가 4죠. 따라서 13 빼기 11이 돼서 정답은 2가 되겠네요. 그쵸? 따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과 문자를 이용을 해주면 이러한 심화 문제도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